전이 신경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 그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용어인데,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신경증을 분류하는 기준이었어요.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까지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나눌 때 전이가 발생했어요. 전이를 통해서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 이걸 전이 신경증 사이코니로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이코뉴로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코뉴로시스하고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안 들리시나요? 우리가 보통 전이신경증과 반대되는 말을 아시는 분이 없나요? 그냥 뉴로시스라고 할 때는 크게 뉴로시스를 둘로 나눠요. 프로이드가 원래 개념에 의하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르시스틱 뉴로시스, 자개적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 순수하게 치료할 수 있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만이 치료 대상이라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현대정신분석을 공부하거나 자기 심리학을 공부하시면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를 일으키는 과거에는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프리에더펄 혹은 프리버벌한 상태, 초기에 데미지를 받은 환자들도 치료하는 것이 요즘은 거의 대세예요. 어느 학파이거나 불문하고 이런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신경증 환자, 사이코니로시스, 보통 그때는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환자들만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다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원래 히스토리칼리 이걸 구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고 사이칼리지 쪽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 사이코 애널리시스 대상은 보통 과거의 개념에서 전이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가 아니고 원래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전이 개념을 이제 요즘에는 그걸 object transference라고 얘기를 해요. 대상전이라고. 대상전이가 일어나는 아마 지금 처음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한다면 나르시스틱 뉴로시스,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 자기애적 전이라는 개념은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에 아이가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형성했던 그때 느꼈던 정서, 판타시, 소망, 이런 것들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자기애적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리개별화 전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치료자와 환자 간에, 아니면 원래 어머니와 아이 간에는 너와 내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서가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이런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심바이오시스 관계.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대상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때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이 환자나 아이 입장에서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의 일부, 나중에는 자기하고 쌍둥이 같은 이런 존재로 인정을 하지, 자기하고 다른 정서를 가지거나 생각을 갖는 이런 인격적인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이 된다, 이자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자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이는 어쩌면 그 당시에 자기하고 같은 대상에게
함께 자기가 느꼈던 정서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대상에게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개념 때문에 이런 거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데, 대상 전이는 과거의 아버지나 과거의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지만 독립된 인격을 가진 어머니, 이때도 어머니는 아까는 하나의 동일체로 있을 때 느꼈던 정서하고 아이가 분리 개별화가 돼서 엄마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나와 다른 욕구가 있고 어머니는 나를 돌보는 일 이외에도 내 누나도 또 내 형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 동창회도 가야 되는 이런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때 보통 우리가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느끼는 이 시기가 됐을 때 분리개별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때 느꼈던 독립된 인격에 대한 느꼈던 정서를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치료자에게 전치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object trans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정신분석, 클래시컬한 티어리 쪽에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이고 사이칼로지에서도 머조리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드가 처음 생각했던 이런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 자기애적 전이가 아닌 성숙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대상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려면 이분의 이고가 상당한 정도 발달해 있어야만 성찰을 할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고가 아직 독립된 독립된 인격으로서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이론 구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고 혹은 셀프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상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때 대상과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대상과의 관계가 안 된다. 실제로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평생 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정서적으로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몸은 어른인데 정서는 어린아이의 정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정서하고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상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대상, 이제 독립된 인격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분리개별화 단계까지 가서 이때 이고 스트렝스가 있어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 간 사람만이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 기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클래시컬 사이코 애널리시스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기애적 전이를 일으키는 환자들은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 도울 수 없는 것이냐 하는데, 이분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지만 이때는 어떤 분은 서포티브 테라피, 서포티브 테라피나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 테라피라고 하는데 엄격한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modified, 수정된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이나 또 다른 학파들에서 생각하는 것과 기준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를 일으키는 이런 보통 우리가 자기애적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어떤 게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이거나 혹은 심한 스키조이드한 사람들,
이분들은 정신분석적인 기법에 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봤었기 때문에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하고 나르시스틱 전이 신경증과 또 하나는 자기애적 신경증, 자기애적 환자들을 구별을 해서 이런 역사적인 과거가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보통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는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전이가 밖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던 반복 패턴이 치료실 내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겠죠. 치료실 내에서 일어날 때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서 이 트랜스퍼런스 전이 속에서 과거에 이분의 정서나 이분의 행동 패턴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이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래 밖에서 있었던 이슈가 지금 결국 반복돼서 치료실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밖에 외부 대상 관계에서는 이런 신경증적인 증세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 모든 것이 치료자와 관계에서 신경증이 활성화되는 걸 그게 모든 신경증 과거에 경험했던 신경증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치료자와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신경증이 활성화돼야 이때 치료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경증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전이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시 얘기하면 치료자와 관계에서 과거 이 사람이 밖에서 경험했던 어떤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거의 모든 증세가 치료실 안에 일어나서 치료자와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면 밖에 관계에서는 치료자와 관계에서 해소된 만큼 외부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신경증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전이가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로만 드러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워킹 얼라이언스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글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거예요. 워킹 얼라이언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든 관계가 트랜스퍼런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치료 환자의 건강한 이고의 일부 중에 건강한 이고와 치료자 이고가 동맹을 맺어서 함께 환자가 겪고 있는 신경증을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하는 이런 관계. 이것도 전이이긴 하지만 이건 치료를 아까 얘기한 신경증적 전이신경증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워킹 얼라이언스가 우선 있어야 본격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트랜스퍼지만 하나는 워킹 얼라이언스고 하나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다. 하나는 방어죠. 방어 상태이고 하나는 이 치료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유용한 개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의 아티클을 읽으면 같은 이고 사이콜로지 속에서도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결국 트랜스퍼런스이기 때문에 결국 해소돼야 될 것이지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두 아티클에서는 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중요시하는 분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리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워킹 얼라이언스를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